여러분, 지금 당장 술잔을 내려놓으세요. 왜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술 드셨는데 90까지 사셨어.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이런 건 어떠세요?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던데. 다 거짓말입니다. 특히 65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거짓말이죠.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음주를 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금주자보다 무려 3.7배나 높았습니다. 3.7배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술 중에서 특정 종류의 술은 65세 이후 뇌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말 그대로 뇌를 녹여버린다는 거죠. 소주 한 잔과 맥주 한 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65세 이후 우리 몸에 미치는 파괴력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위험한 쪽을 선택하고 있어요. 양주, 막걸리,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여러분이 절대 상상도 못할 그 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술로 인한 응급 상황으로 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47명씩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65세 이후 우리 몸은 알코올을 처리하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소주 한 병을 마신 것과 지금 소주 반 병을 마신 것의 충격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금 뒤에 공개할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그 술의 정체입니다. 이 술의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분노하게 될 겁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좌우할 테니까요. 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65세 이전과 이후 똑같은 소주 한 잔을 마셨는데 왜 취기가 더 오래가고 다음 날 숙취가 더 심해졌을까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라고 넘어가셨나요? 천만에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대재앙의 신호거든요. 첫 번째 충격, 간의 배신. 65세가 넘으면 우리 간의 알코올 분해 효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정확히는 40% 이상 감소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젊었을 때 소주 2잔을 마시고 느꼈던 알코올 농도를 지금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느낀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이 우리 혈관을 24시간 동안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독성 물질이 온몸을 순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김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들의 간 섬유화 진행 속도가 일반인보다 5배 빨랐습니다. 5배요. 두 번째 충격, 뇌의 SOS 신호. 하지만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65세 이후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2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하는 사람들의 뇌용량이 매년 평균 2.1%씩 감소했습니다. 2.1%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이건 뇌세포 200만 개가 매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되돌릴 수 없게 말이죠. 더욱 끔찍한 건 알코올이 65세 이후에는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를 직접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라는 말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충격, 약물과의 치명적 조합. 65세가 넘으면 대부분 복용하는 약이 있으시죠?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그런데 이 약들과 알코올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응급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2세 김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혈압약을 드시고 저녁에 소주 2잔을 드셨습니다. 30분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혈압이 60에 30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알코올과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독성이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소주 vs 맥주, 진실의 순간.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소주와 맥주 중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대부분 당연히 도수 높은 소주지. 라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맥주가 더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맥주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대량으로 들어 있어요. 이 퓨린이 65세 이후 떨어진 신장 기능과 만나면 요산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그 결과 통풍은 물론이고 신장 결석, 심지어는 심부전까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65세 이상 맥주 애호가들의 신장질환 발병률이 소주 애호가들보다 1.8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주가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소주의 높은 알코올 도수는 65세 이후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켜 위암 발병률을 2.3배 증가시키거든요. 양주 vs 막걸리 예상을 뒤엎는 결과. 그럼 양주와 막걸리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막걸리는 전통주니까 몸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막걸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막걸리는 발효주 특성상 제조 과정에서 미량의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나 기타 발효 부산물이 포함될 수 있어요. 또한 당분 함량이 높아 65세 이후 당뇨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주는 어떨까요? 양주, 특히 위스키나 브랜디는 오랜 숙성 과정에서 불순물이 많이 제거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코올 도수가 40도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65세 이후에는 이 높은 도수가 식도와 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고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의 양도 훨씬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술은? 드디어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술은 바로 증류식 소주입니다. 뭐? 그냥 소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소주는 희석식 소주예요. 하지만 요즘 프리미엄 소주라고 나오는 증류식 소주들이 있죠? 바로 이것들이 65세 이후에는 독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증류식 소주에는 메탄올과 휴젤유라는 독성 물질이 희석식 소주보다 10배 이상 많이 들어 있어요. 젊었을 때는 간에서 이런 독성 물질들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었지만 65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8세 어르신이 증류식 소주 반병을 드시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메탄올이 시신경을 파괴한 거죠. 마지막 경고,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충격적이셨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65세 이후 음주가 가져오는 진짜 공포는 따로 있어요.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그것 말입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마지막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알코올성 치매의 진실. 여러분, 침묵의 살인자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일반 치매와 뭐가 다르냐고요? 알코올성 치매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망가진 상태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치매가 65세 이후 음주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2023년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무려 78%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어요. 알코올성 치매의 무서운 특징들. 첫째, 진행 속도가 일반 치매보다 3배 빠릅니다. 둘째,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늦습니다. 셋째, 한번 시작되면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 69세 박 할머니는 평생 막걸리를 즐겨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며 매일 저녁 막걸리 한 그릇씩 드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깜빡깜빡한다 정도였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가족들의 이름을 잊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집 화장실 위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알코올성 치매. 의사는 말했어요. 만약 3년 전에 술을 끊으셨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알코올이 뇌에 가하는 구체적인 공격. 여러분, 알코올이 65세 이후 우리 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뇌의 수분을 빼앗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몸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는데 알코올이 이를 더욱 악화시켜요. 뇌가 마르면서 쪼그라드는 거죠. 둘째, 뇌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미세한 뇌출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뇌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요. 셋째,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래서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모두 떨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모르는 숨겨진 술의 위험들. 여성 vs 남성 65세 이후 알코올 위험도의 차이. 놀랍게도 65세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에 더 취약합니다. 왜일까요? 여성은 남성보다 체내 수분량이 적고 알코올 분해 효소도 적어요. 특히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알코올 독성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여성의 알코올성 간질환 발병률이 같은 나이 남성보다 2.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계절별 음주의 숨겨진 위험. 겨울철 음주가 왜 더 위험한지 아세요? 65세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알코올이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겨울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따뜻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요. 작년 겨울 대구에서 73세 어르신이 추운 날씨에 소주를 드시고 집으로 가던 중 길에서 쓰러져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혼술의 치명적 위험성. 요즘 혼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65세 이후 혼술은 특히 위험합니다. 혼자 마시면 음주량 조절이 어렵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도움받기 어려워요. 실제로 65세 이상 알코올 관련 응급실 이송 환자의 67%가 혼술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65세 이후 음주, 숨겨진 위험 신호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위험한 상태인지 말이죠. 다음 증상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즉시 금주하셔야 합니다. 1. 같은 양을 마셔도 예전보다 취기가 오래간다. 2. 다음 날 숙취가 이틀 이상 간다. 3. 술 마신 다음 날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4. 계단을 올라갈 때 예전보다 숨이 찬다. 5. 술 마신 후 가슴이 두근거린다. 6. 최근 깜빡하는 일이 늘었다. 7.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었다. 8. 술 마신 후 어지럼증이 자주 온다. 9. 평소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10. 술 없이는 잠들기 어려워졌다. 이런 증상들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각 술별 완전 금주 가이드.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술을 언제까지 끊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금주해야 할 술, 위험도, 별 5. 증류식 소주, 메탄올과 퓨젤류 함량 높음, 오늘 당장 끊으세요. 고도수, 양주 보드카, 진 등 40도 이상 고도주로 식도와 위 손상 위험. 과일소주, 당분과 알코올의 치명적 조합. 불법 제조주, 품질 관리 안 된 술. 1개월 내 금주해야 할 술, 위험도, 별 4. 일반 소주 서서히 줄여서 완전 금주.
맥주 퓨린 성분으로 인한 신장 부담, 점진적 중단. 막걸리, 발효 과정의 부산물과 당분 과다 섭취 위험. 청주, 첨가물 위험. 약주, 당분 과다 섭취 위험. 특별 주의가 필요한 술 위험도 별셋. 와인, 적포도주라도 주 1회 이하. 위스키, 브랜디 고도수 위험 월 1회 이하.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안전한 건 완전 금주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음주 패턴들. 폭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 연속 음주 매일 마시는 것. 공복 음주 빈속에 마시는 것. 약물과 함께 절대 금물. 스트레스 해소용 음주 의존성 위험. 금주 후 몸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들. 이제 와서 끊어봤자 소용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이후라도 금주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금주 3일 후 잠들기가 쉬워집니다.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손 떨림이 멈춥니다. 금주 일주일 후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소화 불량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피부 톤이 밝아집니다. 금주 2주일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됩니다. 부종이 빠집니다.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금주 1개월 후 혈압이 평균 15 떨어집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체중이 2-3kg 감소합니다. 금주 3개월 후 뇌 MRI에서 실제로 뇌용량 감소가 멈춥니다. 심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면역력이 20% 이상 증가합니다. 우울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금주 6개월 후 골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시력이 개선됩니다.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금주 1년 후 치매 발병 위험이 50% 감소합니다. 각종 암 발병 위험이 30% 줄어듭니다. 평균 수명이 5-7년 연장됩니다. 전체적인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실제로 부천의 김 할아버지는 50년간 매일 소주를 드시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완전 금주하셨어요. 1년 후 의사도 놀랄 정도로 뇌혈관이 회복됐고 지금은 등산까지 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금주를 위한 실전 전략.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 끊기는 어려우시죠? 50년간 금연금주 상담을 해온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술을 물로 바꾸기 1-2주. 매일 저녁 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꿀이나 레몬을 넣으면 더 좋아요. 2주만 하면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합니다. 2단계 술자리 회피 전략 2 내지 4주. 약을 먹고 있어서라고 말하세요.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세요. 건강검진 결과를 핑계로 대세요. 의사가 금주하라고 했다고 당당히 말하세요. 3단계 대체 활동 찾기 1-2개월. 저녁 산책하기 30분 이상. 독서나 TV 시청. 가족과의 대화 시간 늘리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바둑, 서예 등. 4단계 주변 지지망 구축하기 지속적. 가족들에게 금주 선언을 하세요. 혼자 하면 실패하기 쉽지만 가족의 응원이 있으면 성공 확률이 80% 이상 높아집니다. 5단계 전문가 도움받기 필요시. 금주가 정말 어려우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건소나 병원의 금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가족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들. 여러분의 가족분들도 이걸 꼭 알아두셔야 해요. 65세 이상 가족이 음주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들. 1.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이상해진다. 2.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진다. 3. 술 마신 후 화장실을 자주 간다. 4.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빨갛거나 창백해진다. 5. 술 마신 후 계속 앉아만 있으려고 한다. 6. 말이 어눌해지거나 횡설수설한다. 7. 술 마신 후 30분 이내에 잠들려고 한다.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즉시 음주를 중단시키고
심한 경우 119에 신고하세요. 마지막 당부, 여러분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음주는 여러분의 남은 생의 질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밤 혹시 술잔을 들어 올리신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기억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반대로 오늘부터 금주를 시작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은 더 선명한 기억과 더 건강한 몸으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고 계실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니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인생을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금주 다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또한 주변에 65세 이상이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